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전북 하멘커가 간다. 의혹 제기한 기자에게는 조합원들을 부당 징계하고 이제는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고 농협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네, 페트롤전북 하멘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농협에서는 직원 해고와 관련해 출근길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고 직원과 농협 측의 입장은 서로 다른 상황,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전주농협 우리 박건우 본부장님을 만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곳 전주농협의 여기가 이제 본점입니다. 그렇죠? 예, 이곳에 우리 이제 조합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본부인데 본부 앞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 전주농협 측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전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농협 측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실명이 전 분회장 플래카드에도 자기 부당 해직이라고 다 써놓고 수십 개의 피켓에도 다 써놨으니까 본인이 지금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해고된 이유가 본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우리 농협과 우리 조합장을 비판하고 그것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그런 사유로 자기는 해직됐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정당한 사유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협은 예나 지금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분회장이 노동조합 정당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징계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해직된 사유는 우리 법 규정을 심각히 위반을 했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그런 행위로 해서 지금 해고가 된 겁니다. 그 행위는 어떤 겁니까? 행위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우리 내부의 문서, 유출할 수 없는 문서, 그런 문서들을 기밀 문서들을 승인을 받지 않고 유출을 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우리 농협 직원 한 50여 명 됩니다. 그 50여 명이 외부에서 전입돼 온 직원이랄지 그리고 신규 채용 직원 그리고 승진하는 직원 이런 사람 한 50여 명의 인적사항 그것을 전부 다 개인 신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부모 그리고 친인척 이런 내용들을 쭉 표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승진하거나 채용될 때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사에다가 제공을 했죠. 아까 그 기밀 문서나 이런 부분 다른 문서죠. 그런 부분 문서에다가 추가로 허위 사실을 이렇게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일체를 다 신문사에다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신문사에서는 이제 그걸 저희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정확한 팩트를 체크도 하지 않고 바로 보도를 했던 것이죠. 예. 그 보도를 해서 작년에 아시죠? 작년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각 신문사에 대서특필 됐던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저희 농협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직원 50여 명 그 사람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직원의 부모, 가족들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직원들이 그 분회장을 단체로 또 고소도 하고 또 법정 싸움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 직원하고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적법하게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아직도 저렇게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수십 개의 플랑과 함께 피켓 저런 걸 해가지고 마이크가 동원하고 차량 동원해서 저렇게 지금 두 달 이상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 방해하는 거죠. 그 어떤 발단이 시작된 시점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었던 거는 없었습니까?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지금 해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이전에 왜 그런 내부의 문서가 유출이 됐는지 그것이 이제 물론 또 진석 전 분회장의 목소리를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분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사찰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 허위 자료를 또 만들어서 유포를 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농협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직원 모두
그리고 특히 그 신문 보도에 언급된 그런 50여 명의 그런 피해 직원하고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은 실로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늘도 아까 이렇게 지금 저런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뭐 접점이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접점이라는 거 그럼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지금 부당해고를 사유로 저렇게 계속 피켓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의 자유인데요. 저희가 진짜 어떻게 이거 법상으로 저희가 많은 그 자문을 구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많은 손님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손님도 그렇고 날마다 전화가 새도 합니다. 진짜 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신용에도 정말 막대한 우리 공신력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지만은 법상 시위를 하고 한다는데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저렇게. 저희가 들어올 때 마이크를 잡은 분은 진석 전 분회장이 아니고 농민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피켓팅을 설고 계신 분은 전 조합장 후보셨는데 저 두 분은 왜 그럼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는 전 조합장 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어서 정당 자기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합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농협에 부정적이고 우리 농협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어디 가서 전주농협에서 그렇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연간 약 90억 원 가까이 복지 교육지원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하는데도 전국 최고의 복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예전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고 그 아까 그 조합장 후보였던 그 사람은 옛날에 여기 지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지점장이고 그다음 그 전에 분회장이었고 노동자 분회장이면서 우리 농협의 그 분회장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직을 당한 사람들이 일반 직원들은 거의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회장들이 그런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 분회장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사람도 그랬었고 그 중간에 또 분회장 한 명은 저기 우리 여직원 탈의실에다 몰래카메라 또 설치해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해고가 되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분회장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람도 지금 뭐 부정적이니까 같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저 세 사람이 날마다 나와서 저렇게 한 두어 시간씩 저렇게 하고 갑니다. 일단 뭐 전주 농협 측의 입장만을 지금 듣고 있는 터라 저희가 이제 저분들의 또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부당 해고는 됐고 이것이 다시 뭐 철회될 일은 없을 것 같고 부당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농협 측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한 것이고 그 갈등이 봉합될 지점은 이제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결국에 이제 뭐 전주농협의 어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지라든지 여러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인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전주농협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원이 주인되는 그런 농협이 될 것이고요. 그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적법한 그런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보장을 할 것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노동조합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0여 명 노동자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총 한 300명 직원 중에서 한 3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이 현재 존재해 있고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농협이 입은 손실이 정말 막대합니다. 막대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상처를 입은 직원들을 잘 다독이고 또 다른 동료 직원들 역시 또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협의 사업 집행이나 그리고 인사 채용 그런 과정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전주농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한 전주농협을 그렇게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이번에는 전주농협 분회장을 맡고 있는 진석 분회장을 만나서 또 다른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전주농협 본점 앞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아침 한 지가 좀 2달 됐습니다. 2달 동안 지금 추운 겨울 지금 이렇게 밖에서 서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됐는지 아울러서 지금 박건우 전주농협 본부장과 말씀 나왔는데 우리가 부당 해고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지금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측의 전행에 대해서 제가 언론사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 인터뷰 중에 내부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고 그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전주농협에 막대한 신용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부 자료를 갖다가 허가를 받고 직원에 대해 그 신상 정보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없는데 무작위로 내보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지금 같이 한 것인데 사측에서는 비밀도 아닌데 뭐 극비 사항도 아닌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부 자료 유출로 해서 신용훼손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줘서 정당한 해고했다고. 그러면 그 내부의 자료 누구나 아는 자료라고 말씀하신 것이 큰 어떤 전주농협을 해야 할 내용이 아닌데 전주농협 측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해고를 하게 되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아니고 업무 중에 취득한 자료가 아닙니다. 뭐 노동자 사무실로 왔던 자료, 그다음에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뭐 인사 자료 같은 거, 내밀한 아주 극비 내밀한 자료, 하나 회계 자료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 그런 자료이고 제가 이제 조합장의 전행, 전입 인사나 아니면 채용 인사에 대해서 그 비리나 그 금품 수수 그런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았고 그 자료를 갖다가 긴지 아닌지 소문을 취합한 자료인데 그 취합한 자료가 인터뷰 중에 이제 기자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내용과 기자와 인터뷰 중에 조합장의 전행에 대한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코에가면 코걸이고 귀걸이면 귀걸이라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를 징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혹시 이제 내부에 전주농협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 부당 해고다 아니다 정당한 사유다 이 양쪽의 지금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일단은 노동조합이 전주농협의 전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해고하고 보자. 나중에 살아 돌아올 것이다. 거의 대부분 직원들은 조합장이 일단 해고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당 해고에 대해서 내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이것이 그런 법적으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다 됐고요. 지방 노동위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절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장이 크게 전액 인사라고 해서 인사 교류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나가면 20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22명이 들어오고 1명만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구설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 강ем에 있어서도 150명 넘게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고시 채용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이제 전형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 봐서 고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10%는 15명 정도만 고시 채용을 하고 나머지 90%는 전형 채용입니다. 그 전형 채용은 조합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그러면 고시가 아닌 전형 채용으로 했다고 보세요? 그 이유는 선거 과정 중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든가 실질적으로 그 소문을 갖다 취합을 해보니까 대부분 전형 채용된 자녀들이 부모들이 조직장, 이사, 감사, 지점장
그런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거의. 아니, 이것은 우리 진석 분회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게 자료로 이게 나와 있는 팩트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팩트에 의해서 취합된 겁니다. 팩트. 어쨌든 지금 고시와 전형으로 구분이 나누어서 채용을 하게 됐는데 보통 원칙적인 기준은 시험을 통한 고시가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외적으로 사업상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근데 전형청을 지금 전주농협 측에서는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뭐 로컬푸드도 확장하고 뭐 다른 주유소 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주유소를 2개 만들어 놨는데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유소에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뽑습니다. 기능직으로. 하고 작년에도 하반기 때 뽑았는데 올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은 직원들은 다시 신용파트로 보내지고 새로 뽑은 직원들이 다시 주유소 자리를 갑니다. 그럼 주유소 자리가 예를 들어서 8개가 있으면 8개만 뽑으면 됩니다. 8명만 뽑으면 됩니다. 근데 계속 회전, 로테이션으로 계속 뽑아집니다. 아예 그냥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그 상임이사 오태식이라고 합니다. 네. 사전에 어떤 접촉이나 대화를 가질 기회가 없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뭐 임원들하고 노조 그 임원들하고 간부하고 협의를 해야 한대요. 아니 사전에 그런 제의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협의를 해서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자. 나는 조합장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분회장도 그런 조율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지. 이제 해본다면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사전에 상당 한 열흘 전에 그런 제의를 받아갖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협의를 해본다 얘기요. 중간에 있던 분이 아이 뭐 서로 상의할 일 있으면 상의하고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해야지. 이게 뭔 얘기요. 그래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는 언제라도 좋다. 얘기를 해라. 언제라도 이런 장소에 갔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왜 징계 해직을 했냐 아까 설명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직원은 우리 복무 규정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외부에 유출을 해서 또는 언론에 제보를 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마중지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마중지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점포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비싸게 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상가는 평당 1,800만 원에 분양 가격이 나왔고 우리 것은 위치가 좀 좋아요. 마중 지점 1,900만 원에 분양 가격이 나왔어요. 옆에 있는 거기는 1,800만 원씩 상가를 샀어요. 상가를 샀고 우리는 1,900만 원씩 나온 것을 공매라고 하시죠.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는데 공매 절차를 거쳐서 제7차에 평당 1,900만 원 분양가격 나온 것을 1,200만 원씩 샀어요. 옆에 상가는 1,800만 원 분양가격에 1,800만 원 샀고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저쪽 한쪽에 길다랗게 있는 상가를 거기는 뭐 평당 500만 원 샀다든가 600만 원 샀다든가 그래요. 그놈하고 비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이런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에서 드릴 말씀이 아닐 것 같아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는 1,800만 원 산 것을 공매 절차, 공매라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비싸게 샀다. 또 호성동에 있는 호성 주유소라고 우리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 998평,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당 280만 원씩 샀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위치가 좋지 않은 우리 창고를 한 6개월 있다 팔으면서 우리는 340만 원에 팔았어요. 우리는 280만 원에 샀고 비싸게 샀다 이거예요. 비싸게 샀다는 기준이 뭐냐? 지금은 거기 가보면은
호송 주유소를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용진 쪽으로 빠져는 뒤에 좌측에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있어요. 차량 통행량이 우리 파른 호성 거기보다 한 5-6배는 많을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는 280만 원씩 샀고 우리가 팔기는 300만 원씩 340만 원씩 팔았는데 비싸게 샀다 이거예요. 비싸게 샀다고는 기준이 뭐냐? 비싸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사안들까지도 포함해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규정상 아까 비싸게 샀다는 그 기준 그런 것이 언론에 제보고 하면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공할 때는 징계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징계해야 한다. 징계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건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전주농협의 이사를 맡고 계신 분의 인터뷰에서 그 오태식 이사께서는 그 조합이 하고자 하는 매매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매매에 대해서 비싸게 매매한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건데 그 의견 차이, 해석 차이가 좀 분분하더군요. 그런 것까지 반대를 한다. 노동조합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보통 똑같은 물건이 3건이 올라왔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1번을 선택합니다. 가장 좋은 거리에 도로상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모양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30억이면. 근데 이 조합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 경사진면 땅도 삐뚤빼뚤. 근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조합이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을 왜 매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본인들만의 뭐 내부 문제가 있겠죠.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닌 일들로 갈등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을 어쨌든 해고, 이제 이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냐, 부당 해고냐, 이 해석 차이, 생각 차이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피켓팅 이런 갈등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게 어쨌든 조합원들을 향한 농민들을 향한 농협인데 봉합될 확률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농민 조합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하고 거국적으로 큰 타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진석 분회장님만 이렇게 부당한 해고를 지금 받으신 겁니까? 분회장님 의견에 따르면 부당 해고. 어떤 다른 직원들이 어떤 그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저와 같이 이제 지금 쟁의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직원에서 내용 문서를 통보합니다. 품위 위반을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네네. 자, 전주 농협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석 분회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함께 또 피켓팅 시위를 하고 계시는 또 다른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전주농협 조합원인 최균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원이 지금도 조합원이십니까? 아니면 조합 측으로부터 뭐 제명을 당해서 지금 조합원이 아닙니까? 작년 11월 29일 날 그 대의원 총회에서 그 조합원 제명안을 올려서 거기서 이제 제명 처리가 되어서 현재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최균식 우리 전 조합원께서는 전주농협의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시고 조합장 선거까지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제명이 됐을까? 누구보다 전주농협을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 조합원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합원을 박탈당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조합원 제명 사유는 작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농협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제 선거 공보물에 기재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배포를 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농협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그 허위 사실 유포로 농협의 신용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서 농협에 손실을 끼쳤다. 해고 사유는 그겁니다.
허위사실 법원에서 판단 나왔습니까? 전혀 안 나왔죠. 그리고 아니, 실제 그러니까- 그 작년 그 선거 기간 중에 예. 그 농협 측에서 제 공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고발을 했었어요.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를 조사를 하고 근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선거를 다 치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니까 조합장이 검찰에다가 그 2건의 고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경찰 조사, 그다음에 검찰 조사까지 제가 다 받고 9월 5일 날 최종적으로 그 무혐의 처분 받고 종결됐는데 그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을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농협에서 그 징계해서 제명 처분을 한 겁니다. 이게 저는 검찰 이민규 조합장이 고소를 해서 그 고소 내용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당하고 이민규 조합장은 이사 선거에 개입을 해서 그것이 불법하고 법을 어겼다고 판단을 해서 재판까지 거치고 최종적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뭐냐면 그 징계를 이게 조합장이나 임원이나 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고 제명을 했고 조합장은 엄연히 법에서 법에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벌금까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그걸 징계를 해야 맞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들 문제 제기하는 직원들 해고하고 우리 조합원들 제명하고 또 징계 5년 또 받은 조합원이 있어요. 그 농사 짓는데 농협에서 지원하는 환원 사업을 그 보조를 5년간 중단하는 그런 또 제명도 징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균식 전 조합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